시간입니다. 오늘의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지난주에 그 삼전도 비문에 관련돼서 그 뼈아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병자 호란 후에 일어난 어떤 비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는 뭐 환향녀, 이게 우리가 좀 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슬픔이 있는데요. 환향녀라고 해도 환향년 이런 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고 사실 우리들의 어떤 할머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가슴이 아프지만 실제 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마연 기자는 혹시 환양녀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 어떤 말이라는 거 뭐 얘기 좀 들었어요? 환양년. 예. 환양년 굉장히 나쁜 말이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고. 이제 예. 뭐 환양녀, 또 예. 환양년, 그다음에 호로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양녀는 환양녀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또 환양년이 난 그 애를 갖다가 이제 호로 오랑캐 자식이라고 폄훼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게 된 뭐 조선의 여인들, 우리 할머니들의 여인들, 할머니들을 위한 변명, 뭐 변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옛날에 그런 잘났던 남자들 향한 어떤 그녀들의 외침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전쟁에 많이 끌려가니까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자들이 겪는 고초가 많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역시 뭐 남자들이 뭐 많이 죽죠. 전쟁에 뭐 직접 참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초가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가 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제가 또 체육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거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4강에 남자도 들어갔지만 세계 정상에 서려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를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런 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생활력이 강하고 또 정신력도 유독 강해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뭐 이렇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그 어머니들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을 워낙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 나면 뭐 남자들 많이 죽지만은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뭐 죽기도 하지만은 또 본의 아니게 또 능욕도 당하고 또 남겨진 가족들도 부양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 남편 뭐 아버지 그다음 뭐 이렇게 저 자녀 이렇게 잃었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전쟁 미망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20에서 40만 뭐 이런 사람 그랬다는 거고 그 부양 가족이 한 100에서 140만 정도 됐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그 여인들이 고초를 겪은 거죠. 이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초를 겪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망이라는 뜻이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더라고요. 네, 그 참 그렇죠. 누가 그 겸손을 규정했는지 그 이런 생각이 이게 들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따라 죽지 않았다는 의미잖아요.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이 사실은 지금부터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과부라는 표현도 약간 좀 어감이 안 좋아서요. 그 대체로 돼야 되는 말이 좀 뭔지 제가 좀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병자호란 때도 당연히 여성들의 고초가 심했을 텐데요. 환양녀라는 말뜻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환양녀라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6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그 몽골인들이 와서 파견돼 갖고 끌고 간 그 사람들을 뺀 그런 그 숫자라는데요. 그 중에 뭐 많은 숫자가 여인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고초를 당해서 인질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와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환양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전쟁은 당연히 비참했을 텐데요. 예, 제가 이제 뭐 연례실 기술이라는 문헌에서 하나만 이제 예를 들자면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은 병자호란 후에 도성 안이 텅 비었는데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서 미쳐 날뛰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그 도성이 이 황폐화되고 비참했겠습니까? 끔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려실 기술과 같은 실록과 같은 사료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료에는 이제 강화도
강화도에서의 비극이 굉장히 그 상술돼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예, 강화도가 왜 그러냐면 이제 금성탕지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성에 또 이제 끓는 물로 채운 못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그 철옹성을 의미할 때 우리가 금성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섬인데다가 또 강화 해협이라고 이 김포하고 이제 강화도 그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이 물살이 워낙 빨라가지고 손돌목 같은 데는 굉장히 이 배들이 거기도 많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여기 개펄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물살이 빠르고 그래서 쉽사리 공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몽골군도 그 강화도로 침범을 못했습니다. 그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임금이 사실은 강화도로 가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남한산성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쫓겨간 건데 네. 강화도에는 이제 소현 세자, 그다음에 또 왕자죠. 복림대군 부부, 뭐 원로 대신, 뭐 그들의 부녀자들, 그러니까 왕족의 부녀자들이나 뭐 이 원로 대신들의 부녀자들이 다 그걸로 피신 가 있었던 거죠. 이게 남한산성보다 8일 앞서서 함락당했다고 하는데요. 예, 남한산성이 1637년 1월 30일 날 이제 함락이 됐는데 여기는 1월 22일 날 함락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강화도의 굴욕이 더 역사적으로 더 뼈아픈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난 임금이 뭐 청태종한테 무릎을 꿇은 것이 뭐 그렇게 굴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요. 오히려 죄 없는 여인들이 순환을 당한 그날의 치욕, 그러니까 강화도의 치욕이 이제 두고두고 뼈아픈 굴욕의 역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순환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먼저 이제 소현 세자빈이 강화도 함락되니까 목을 찔렀어요. 자기 목을 막 찌르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내시들이 잡지 않았으면 또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있고 네.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려실 기술을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아주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적병이 엄습을 하니까 여성 3명이 배 위에 껴안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선비 안에는 또 청군이 또 이게 죽은 여자의 옷을 벗긴다니까 또 내가 죽으면 화장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다음에 뭐 목을 메고 토굴로 도망간 여인 같은 경우는 적병이 이제 밖에서 이제 불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나오지 않고 그대로 타 죽고 또 어떤 여인은 또 적병이 막 끌고 가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가지고 청나라군이 막 총을 난사했는데 몸과 살이 이제 그 총탄 때문에 막 뜯겨나가고 막 그랬는데 꼿꼿이 선 채 넘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묘사 자체 모두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 연려실 시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요걸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목숨을 끊고 또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쫓기다가 물에 빠진 여인들이 이제 부지기수라 그러는데 거기 그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빠져 죽은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마치 연못물에 떠 있는 낙엽이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참 이 시적인 표현 같지만 얼마나 그 상황, 그 참혹한 그 광경을 생생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하니까 매우 끔찍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능욕을 당할 때 남자들은 뭘 했나요? 예, 그 이마연 기자도 지금 뭐 그 말씀하시면서 좀 피가 끓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같은 남자로서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살을 읽으면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강화도를 지키라는 명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그 영의정, 당시 영의정 김유의 아들인 김경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분이 굉장히 웃기는 분인데요. 그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자기 가족, 그 자기 절친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강화도로 피신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은 인물이고요. 또 그 행차하는 그 행세가 너무나 화려해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 그럽니다. 너무 이 화려하게 하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사대부 출신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다 줄을 막 섰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소현 세자빈, 그 세자하고 세자빈이잖아요. 네. 소현 세자빈이 이틀 동안 기다렸다 그러는데요. 강화도 건너가려고 세자빈이 그렇다 그럽니다. 하도 버티다 못해가지고 경징아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강화도 가서도 이 사람이 이제 강화도 검찰사로 갔습니다. 강화도 방어의 총책임자로 갔는데요. 매일 술만 퍼 마시고 이제 주사를 부렸다 그러고 그랬다 그래요. 강화도는 금성 탕지기 때문에 절대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이라는 그 나중에 효정이 되는 분인데요. 그 복림대군이 왜 술만 마시냐고 이제 뭐 해도 대군이 무슨 참견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 일축을 했다 그러고 네. 그 김경징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화유수라는 분이 장신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도 대단한데 김경징의 지위를 받지 않으려고 뭐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콩가루 지휘부였다는 거죠. 한심하네요. 예, 그 더 한심한 일이 있어요. 이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또 사태가 악화되고 이제 함락이 되니까 도망을 갔는데요. 부인, 며느리, 일가 뭐 며느리 전 모두 자살을 했는데 그 이 뭐 자살하라고 이게 겁박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그 김경진의 아내가 박 씨라는 사람인데 평소에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바른 말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김경진이가 아 여자가 뭘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박 씨가 또 장탄식 하면서 이랬다 그럽니다. 나라가 깨지고 집이 망하는데 여자라 그래서 그 피해를 뭐만 하겠느냐. 여자도 사람이고 국민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할 말이 있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김경진 아들도 마찬가지라는데 어머니하고 박 씨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일가 여인들을 다그쳐가지고 자진하게 하고 자기는 혼자 살아남았다 그러는데요. 예. 열려실 기술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잘난 남자들이 부인한테 이 적병에게 욕을 보이느니 빨리 죽으라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해가지고 자진하게 만드는 그런 비정한 남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예. 그 살려달라는 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죽으라고 막 다그쳐요. 이런 남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되게 한심한 일이죠. 이름 좀 목록을 다 보고 싶네요. 네, 있습니다. 그 열려실 기술 나중에 찾아보면 그 목록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거명을 못 해가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네. 김경진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벌을 좀 받았겠죠? 예, 이 실록을 읽어보면은 참 어떨 때는 뭐 아주 죽을 죄를 졌는데도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조임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김유라는 영의정의 외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김경진의 아들도 있는데 이 사람도 외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유라는 분이 인조반정을 같이 뭐 인조가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훈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외아들이고 뭐 그런데 어떻게 훈신의 아들을 이렇게 죄를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인조임금이 굉장히 또 사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관들이 뭐 이 사관원이나 뭐 사업원 이런 데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조임금도 사실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좀 그런 거죠. 우여곡절 끝에 죽음은 피했지만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도 많았겠어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나라로 끌려간 인질이 60만 명이 이르렀으니까 뭐 소현세자 부부, 복림대군 부부도 뭐 그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 뭐 죽겠겠습니까? 예. 그 포로를 데리고 철수하는 청나라의 군 행렬이 30일이나 이어졌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고 그중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끌려가는 여자들은 어땠나요? 열려실 기술에 이렇게 나와요. 오랑캐의 포로가 된 자가 반이 넘고 각 진영 안에는 여자들이 무수했다. 이들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으니까 청나라군이 채찍으로 휘두르며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겠네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대부의 아내나 처녀들은 차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더러 옷으로 머리를 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렇습니다. 여인들 가운데는 양반집 여인들도 많았겠네요. 당연했죠. 그 사대부 중에서는 자기 집 여자 자기 여자만 구하겠다 그래서 가진 추태를 부리고 뭐 이런 별별 인간들이 뭐 다 있었습니다. 이게 뭐 군상들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자꾸 이 김유라는 분을 이렇게 좀 욕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영의정 김유라는 분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강화도 함락의 장본인인 김경진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 이분의 첩의 딸이 청나라군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라는 분이 인조임금한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해요. 청나라 장군에게 잘 말해가지고 자기 딸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사연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은 맞는데 네. 임금에게 부탁할 말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청탁을 뭐 임금이 청나라 장군한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격에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반정의 공신이어가지고 무시할 수 없어서 또 인조도 좀 한심하죠. 그걸 또 청나라 장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청나라 장수가 단칼에 또 안 된다고 키를 시켜버려요. 그 인조도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유라는 분이 다시 또 청나라 장군한테 가서 또 제안을 해요. 청금을 줄 테니까 딸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청나라 장군이 또 무시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유라는 분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버지니까 어쨌든 간에 첩의 딸이든 뭐든 간에 아버지 마음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청나라 통역관이 정명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조선인인데 청나라에 귀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신자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제
다시 부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껴안고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과 나는 이제 한 집이 누구예요? 그 청나라를 네. 모시게 됐는데 내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이 통역관 정명수가 또 난처하다는 취해서 대답도 안 하고 또 돌아갔다 그래요. 정말 한심하네요. 뭐 한 나라의 임금 그리고 재상이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사로운 청탁을 하고 임금, 재상 뭐 이런 사람이 청탁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김유라는 사람이 또 청나라 장군한테 인지를 못 갚아서 천금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예. 이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을 일으키는데요. 어차피 인지를 가면은 이제 인지를 돈을 주고 풀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 천금 이런 것 때문에 인질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또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천금 비싼 어느 정도 근데 비싼 지금 제가 이 은 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뭐 필서로 다 할 수 없는 액수겠죠. 제가 뭐 얼마인지는 제가 잘 측정을 못 하겠지만 예. 어쨌든 대단한 영의정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끌려간 여인들 고초가 심했을 텐데요. 이 뭐 또 오랑캐한테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처녀를 이제 청나라 병사가 끌고 가니까 온갖 수단을 뭐 달래고 협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끝내 들어주지 않고 단식으로 한 거랬다 그럽니다. 단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워낙 버티다가 차라리 굶어 죽는 걸 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도중에 굶어 죽어서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절이 참 감탄하고 막 그래서 뭐 중간에 묻어두고 떠났다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 청나라 당시 수도가 이제 심양이었는데 뭐 이 몸값을 협상을 하니까 이제 청나라 사람이 너무 과도한 몸값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처녀가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해서 또 목매 뭐가 목질러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살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참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못생겼다고 타박받은 케이스도 있었다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실록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0배의 굴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항복문서를 조연할 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예. 청나라하고 조선의 여러 신하는 혼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몇 개월 8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청나라가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서 처녀들을 빨리 보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부 집안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관비, 그다음에 관기, 그러니까 기생이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청나라 황궁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그걸 보고서 호되게 이제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조선 사신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못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나라한테 이제 여자를 보낼 때는 예쁜 여자들만 보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왜 저렇게 못생긴 여자들만 보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24명 보내기로 했는데 왜 10명만 보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참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어찌 됐나요? 여기 나옵니다. 10명 가운데 4명만 이제 황궁에 두고 나머지 6명은 이제 여러 제후들의 집으로 이제 보내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예. 잘난 사대부 여인 대신에 이제 억지로 끌려간 것도 이제 억울한데 못생겼다는 핀잔까지 듣고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치욕이죠. 제일 계급이 안 좋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여인들이 어떻게 환양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게 돈 받고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판 거죠. 그러니까 성문 밖에 모아두고서 이제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 소현세자나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서 쓴 그 일기가 있는데 그걸 심양일기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생생하게 나와요. 그 청나라 사람들이 남녀 인질을 모아놓으니 수만 명이 됐다. 모자가 상봉하고 형제가 서로 만나 부여잡고 울부짖으니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참 비참한 그 이 장면이었죠. 공짜로 돌아오진 않았을 테고요. 몸값은 어땠나요? 아까 뭐 말씀 드려도 천금이 얼마냐고 뭐 말씀했지만 천차만별이해서 사실 양국 간의 교섭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은 25냥에서 30냥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당시 네. 은이 되게 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 100에서 250냥인데 문제가 생긴 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부 사대부 집안 이런 데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인맥을 해갖고 백으로 막 이렇게 네. 뒷돈으로 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몸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영의정인 김유라는 사람이 첩의 딸 구하려고 1000냥을 부르고 또 뭐 어떤 님 600냥도 부르긴 했지만 또 영중 중추부사라는 이성구라는 분은 또 1500냥까지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뭐 요게 또 임금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됐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예, 뭐 아까 김유라는 분이 그랬듯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명수 그 조선 출신의 그 통역관 네. 이 사람한테 이제 온갖 모욕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욕을 받았다는데 이 병자록이란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정명수가 이성구라는 분을 모욕을 했다는 게 어떻게 했냐면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똥구멍에서 나온 소리보다 못합니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그런 모욕이라고 여기질 못했죠. 왜냐하면 네. 자기 딸하고 뭐 이런 저 부인이고 뭐 이러니까 그 자기 집안 여자니 얼마나 또 그때는 또 자기 마음도 다급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정명수한테 신신당부해서 내 아들이 심양에 가니까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또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 차이는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도 사실 딱한 노릇이긴 하죠. 사대부 집안도.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환향한 여인들의 팔자가 기구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환영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자를 했다, 그러니까 절개 잃었다고 이제 표현들이 많은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이제 끌려간 것 자체만이라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구전으로 뭐 내려오는 건데 홍제천이라고 은평구에 이렇게 가면 이제 네네네. 그 있잖아요.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면 절개를 잃은 여인들도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강을 회절강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돌아올 회자에다가 절개절자 이렇게 써갖고요. 사실 그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사료에는 그런 건 정식으로는 없더라고요. 회절은 무슨 뜻인 건지요? 그 절개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랑캐한테 몸을 더럽혔다. 그랬으니까 이 회절해라 이래갖고 강을 건넜다 그러는 건데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이 상소문이 한번 나옵니다. 1638년 3월 11일 날 아주 상반된 상소문이 하루에 2개가 나오는데요. 아, 무슨 내용이었나요? 뭐 장유라는 분이 뭐 여기 지금 3번째 제가 하는데 여기 이 장유라는 분 단골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담배를 처음 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정서를 올리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외아들의 처가 청나라 군한테 잡혔다가 몸값을 주고 환영을 했는데 지금은 친정 부모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그 며느리가 네. 이제는 우리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날 또 다른 뭐 아주 상반된 상서가 또 도착을 해요. 승지를 지낸 한이겸이라는 분이 이제 진정서가 있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이 청나라 군한테 사로잡혔다가 환양을 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한다.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루에 뭐 이 상반된 상소문이 나오는 거죠. 참 황당하면서 슬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는 환양녀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사위가 환양녀인 자기 딸을 버리려고 하고 재혼하려고 하니 원통하다고 하고 참 난처했겠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담당 부처가 예조인데요. 예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혀 갔다 온 양반의 부녀자가 어디 한둘이냐. 네.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조가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조정의 공론을 거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공을 넘기는데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유교사였는데 논쟁이 심했겠지요. 예, 그때 이제 그 최명길이라는 분이 사실 주화론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단호한 어조로 뭐라 그러냐면 이혼, 재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그러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로잡힌 부녀자들이 다 몸을 더럽혔다고 볼 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구절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최명길의 주장에 사실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요. 판례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도 사실 똑같은 그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선조 임금이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이것은 음탕한 행동으로 절개를 잃은 것과는 견줄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냥 그 아주 단정을 내리는 부분이 있죠. 판례가 있었으니까 결말은 뻔한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인조도 이제 최명길의 손을 들어주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환양녀와의 이혼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대부 집안에는 그 임금의 명령 듣지 않고 그냥 사서롭게 너도 나도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고 막 그랬던 거죠.
벌받을 남자들이군요. 네.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이 조강 지쳐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장유의 상소문을 전하는 사관이 이제 그 이 기록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오랑캐에 사로잡힌 부녀자들은 비록 본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변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요. 어찌 저리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더 하냐면 아 100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사만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는 최명길이다. 어찌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양녀 문제는 장유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다고 하던데요. 예, 이 참 그 이 조선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이상적인 유교 국가 건설이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절을 잃은 부녀자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문과에 응시하거나 요직에 등용될 수 없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유를 비롯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국계나 끼는 그 어떤 양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 이 환양녀와의 이혼 그다음에 재혼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끈질기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동방의 A나라에서 부부는 인간의 대륜인데 청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절개를 잃은 가문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얘기지만 참 듣기 힘듭니다. 네.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났나요? 뭐 조정의 공식 입장은 뭐 일관됐어요. 한양녀와의 이혼, 그다음에 그 재혼 이런 것도 이제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끈질기게 이제 공론이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이 장유가 이제 죽고 난 뒤에도 그것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장유의 부인이 또 그 며느리 환양녀 며느리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또 상소문을 올려요. 그때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칠거지약을 거론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시부모한테 못되게 군다 이런 그 고리를 걸어가지고 얘 이제 이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할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훈신의 외아들이니까 그 장유만 특별히 이혼하게 하고 다른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유 외아들은 이혼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유 애들만 특별히 한 건데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장유만 특별히 허가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관례는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생기면 계속 생길 텐데요. 누더기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게 한번 예외가 예외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북벌론이 아까 지난번에도 왜 그 이경석이라고 삼전도 비문을 쓴 분이 효종 때 들어와 갖고 이제 더 송시열이 공격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회가 이제 변화되고 이제 북벌론이 제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숙명 반청이 또 다시 이제 그 정책이 되면서 환양녀에 대해서 또 이제 더 폄하하는 분위기가 더 이제 그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효종 때 이제 효종 즉위년이 이제 1469년 59년인데 사헌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개를 잃은 여자를 배필로 삼는 것도 이미 절개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양녀와 이혼할 수 있는 법을 시행을 하고 재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사헌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효종도 결국 이제 그런 법을 그 환양녀와의 이혼 그다음에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금한 법을 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양녀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는데요. 예, 이제 그렇죠. 이게 병자호란 때 이제 개성까지만 끌려온 여자가 있었거든요. 돌아온 여자인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리어 이제 가문의 종부로 이제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이제 4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죽고 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환양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지탄을 받아가지고 죽은 여자 그 여자의 어떤 신주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주홍 글씨네요. 그렇죠. 이게 심양도 아니고 개경까지 끌려왔다가 온 거일 뿐인데 환양년이라고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원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20여 년간 아무 뭐 일도 없이 지내다가 죽고 나니까 다시 환양녀 딱지가 붙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여자들의 팔자가 참 세긴 셌네요. 이 참 그 현종실록 쓴 사관이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 사람에게 잡혀서 구차하게 살아 돌아왔는데 참으로 허물이 있다. 그 환양녀를 용납한 자식들도 어지러운 집안의 자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들 모두 자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청나라 태종한테 무릎을 꿇은 뭐 삼배 구고두 뭐 이런 치욕을 당한 인조는 왜 살아남았는가요? 그러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에는 유교 국가에서 여성에게 정절을 중요하다고 했고 결국 강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남성에게는 유교 국가에서 중요한 덕목은 충이 아닙니까? 남자들의 충은 어땠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비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정묘호란 이게 이제 1627년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됐냐면은 후구 그때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이었잖아요. 네. 그 후금군이 이제 능한산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북도에 있는 성인데 거기를 함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곽산 군수, 정주 목사를 이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막 애걸을 하고 머리를 막 깎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깎이는 그런 어떤 치욕을 당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금군이 그 첫첩 그들의 첫첩을 이제 간음을 하고서 늘 그 첫첩을 장막 속에 이렇게 두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후금군이 어떻게 또 모욕을 줬냐면 행군할 때 이 목사 아까 얘기했던 이 정주 목사하고 곽산 궁수를 그 첫첩의 말고삐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꼬리를 잡은 그 이 곽산 군수가 그 말 탄 그런 아내한테 부정을 책망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말 위에 올라 있던 그런 처첩이 뭐라 그랬냐 했겠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사료에는 생생한 대화체로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되레 남편의 불충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무슨 얘기겠어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인간들이 나라의 충성을 보여주지 않고 항복을 애걸을 하고 머리나 깎는 주제에 여자들한테 무슨 정절을 요구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내내 들었던 얘기가 정말 억울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속이 풀리네요.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 강도 몽유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화도에서 죽은 15명의 여인들 이 홀령이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여분 영의정 아까 얘기했던 김유의 부인이 이 무능한 아들을 강화숲에 총책으로 맡긴 인조임금을 뭐 꾸짖고 이런 얘기가 있고 목숨을 구걸한 남편을 이제 한심하다고 이렇게 넋두리하는 여인도 있고 네. 그 오랑캐 종이 돼갖고 상투를 뭐 남편이 잘랐다는 그런 그 여인도 있고 뭐 그런 아주 그 뭐 여인들이 그 한탄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인은 또 결혼한 지 2달 만에 전쟁을 만나갖고 물에 이제 빠져갖고 죽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있다는 뭐 그런 그 남편이 있었다 그래서 탄식을 한 여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기생인 마지막 여인이 뭐라고 이제 순절한 여인들을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수치를 만나 충신으로서 의롭게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매서운 정조를 보인 것은 부녀자뿐인데 이 죽음, 그 여러분들의 15명의 홀령, 여성들의 죽음은 영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누가 정조를 꾸짖고 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못난 임금, 아비, 남편 뭐 이런 만난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되게 놀랐는데요. 네. 어떤 남자분이 유산한 아내에게 내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느냐 이런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요즘 시대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사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계속 할 건데 그 예를 들자면 이 군대 조선시대 군대 끌려간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뭐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한번 고르시면. 이 성범죄 처벌 이야기는 좀 이런 억울한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또 이혼 얘기도 있고요. 이혼 조선시대 때도 이혼이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칠거지약 얘기하지만 사실 칠거지약이 굉장히 어려웠고 오히려 삼불거라 그래갖고 그 이혼할 수 없는 그런 3가지의 조건이 더 강력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3가지 중에 뭐 하나 뭐 계속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마영 기자한테 선택권을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성범죄 그 다음에 이혼 이렇게 하면 아, 어떨까요? 여자들 관심이 있는 네네. 그 아주 분풀이용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이 많은가 봐요. 그 여자들이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이 보면 한이 많아요. 그게 뭐 이마영 기자만 뿐만 아니라 한이 많은 것 같아갖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성범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한이 많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 막 분통이 얘기를 터져가지고. 분통이 터질만하죠. 예, 다음번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